젠슨 황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그에게 선물을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선물 대신 한국에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이 꺼낸 진짜 단어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가 한국에서 로봇을 말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재방문이었고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그는 현대차와 LG, SK,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방안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연결된 겁니다. 그 자체로 예사로운 일정이 아닙니다. 사실 불과 7개월 전에도 그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수십만 개에 이르는 엔비디아, GPU를 들여오는 대규모 협력을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조금 지나 그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도착하자마자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 페이커를 만났고 함께 온 그의 딸은 한국 게임단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식 바비큐를 좋아하고 한국 치킨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유쾌한 손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굳이 7개월 만에 이 회사들을 한꺼번에 만나려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GPU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AI의 두뇌가 GPU라면 그 두뇌가 기억을 꺼내 쓰는 곳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라도 기억을 빠르게 꺼내지 못하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 메모리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한 외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같은 AI 칩에 필요한 메모리의 약 70%를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갈 메모리를 두고 세계가 한국의 생산 라인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해져도 한국 메모리 기업과의 연결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방안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이 세계의 제조 중심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보틱스 기술과 피지컬 AI 기술을 한국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제조 자체가 점점 더 로봇화되고 AI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말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주로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했죠. 우리가 익숙하게 써온 AI도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의 AI는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공장 안에서 움직이고 자동차 안에서 판단하고 로봇팔을 직접 움직이는 AI,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집어 조립하는 로봇팔, 물건을 분류해 나르는 물류 로봇, 사람과 나란히 일하는 휴머노이드까지 이 모든 것이 피지컬 AI의 영역입니다. 이런 AI는 똑똑한 두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그 두뇌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일할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한국은 AI 모델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장과 반도체, 자동차, 전자, 조선 같은 제조 기반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칩과 전자제품과 자동차와 배를 모두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 모든 걸 한 나라 안에서 해내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AI라는 두뇌가 똑똑해질수록 그 두뇌가 일할 정교한 손과 발이 필요해집니다.
그 손과 발을 가장 잘 만들어 온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AI에게 일할 현장을 줄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물론 짚어둘 점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한국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젠슨 황은 대만을 거쳐 한국에 왔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한국이 유일하게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판이 한국 제조업과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그 답의 한 조각을 한국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서 오는 손님과 필요해서 오는 손님은 다르니까요. 이번엔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결국 이번 방안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반도체를 산다는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로봇과 자동차 공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한국은 그 AI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젠슨 황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환대나 치킨 한 마리 때문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진짜 무대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는 남의 기술을 따라가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다음 한 걸음을 위해 먼저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무게는 요란한 구호보다 조용한 사실 속에 더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